그다음 이제 토지이동 신청권자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정리할게요. 자, 우리 소노트 펴 보시면 핵심 요약. 거기 이제 자, 47페이지 토지이동 신청권자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이렇게 기억하세요. 신청권자는 흔히 세 개로 잘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토지이동 신청권자는 세 가지 이제 이렇게 이제 잘라서 이제 원칙이 있고 대위가 있고 또 하나 특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자, 그럼 첫 번째요. 신청 원칙은 누가 해야죠? 원칙은 소유자가 해야죠.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되고, 소유자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대위 신청할 수 있죠. 대위 신청, 타이틀이 이제 4개. 첫 번째 이제 사업 시행자의 대위 신청. 자, 하나 기억하세요. 사업 시행자는 어떤 경우에 대위 신청한다? 이제 공공사업일 때. 그 지목 보세요. 그 지목.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학교, 철도, 수도 돼 있죠. 그래서 여차하면 그 지목을 가끔씩 시험 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제 사업 시행자, 이제 여기는 공공용 지목인데 그 지목은 그렇게 하세요. 도제하구유, 학철수 이렇게. 도제하구유, 학철수. 자, 또 도제하고 유가 뭐다? 유지죠. 우리 시험에 가끔 유원지 그러고 시험 내요. 그래서 이제 공공용 지목 보시면 되고.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뭐 국가나 이제 지자체의 장. 세 번째는 공동주택의 관리. 공동주택의 관리. 이렇게. 또 하나가 이제 채권자. 그래서 좋은 게 타이틀이 딱 4개죠. 자, 4개란 말은 시험 내기가 참 좋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제 됐고. 그럼 특례. 특례는 딱 2단어. 첫 번째는 대규모 사업할 때. 흔히 이제 그렇게 이해하세요. 도시개발 사업할 때, 무슨 사업할 때 대규모 사업이고, 대규모 사업은 토지는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가. 자, 근데 이것도요. 대규모 사업할 때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한다 나오면 X. 대위가 아니고 그냥 사업 시행만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의 신청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제 요 시행자는 자 보세요. 사업의 완료 신고 며칠 내에 한다? 그건 이제 15일 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요 시행자가 신청을 안 해요. 신청 안 하면 이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시행자 안 하면 소유자는 뭐 해야 돼요? 시행자한테 요청해야지. 요청을 하면 시행자 요청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 자르세요. 원칙, 대위, 특례. 그래서 최근 특징은 특례 조항이 있죠. 여기가 시험에 매년 나왔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또 대위 정도 또 하나 이제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명칭 기억하세요. 원칙, 대위, 특례 보시면 되고. 이제 문제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자 47번 가장 이제 기본 문제 스타일이에요. 47번. 자, 법률상 토지 소유자가 해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이제 1번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 장 대위 신청이죠. 자, 2번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등 지목된 토지의 경우에 사업 시행자. 그래서 이제 사업 시행자는 공공사업일 때 됐고. 또 유치목 쭉 나왔어요. 이제 하나 외워놓으세요. 도제하구유, 학철수 이렇게 했고. 3번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의 경우에 집합건법에 의한 관리인. 이제 우리가 공동주택의 관리인 그 말이고. 4번 민법 404조 규정에 의한 채권자와 지상권자. 채권자는 되죠. 지상권자는 X지. 답은 4번 이렇게. 5번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 이것도 한 예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4개 딱 기억하셔야 되지. 기본 문제고. 그럼 48번 10초 드릴게. 10초 딱. 이렇게 떠요 시험에. 그래서 도지하고 유가 뭐다? 유지. 근데 여기 이제 뭐라 돼 있어요? 유원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한 번쯤 확인해 보셔야 돼. 됐고. 그다음 이제 50번 볼게요. 50번. 자,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적에 토지용신 특례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농어촌 정비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지역소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자, 누가? 사업 시행자가 나왔고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 또 바꿔서 해야겠죠. 이걸 시도지사에게. 이렇게 나와도 X 되고 이제 두 가지 보셔야 되고. 2번 자,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 신고된 토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그 토지동을 신청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소유자죠. 소유자는 신청할 수가 없어요. 필요하면 소유자는 어떻게 해라?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해라 이렇게 나와야지. 2번 정답. 3번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 신청을 한 경우 토지 이동은 토지 형리변경 공사가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토종 시기죠. 그래서 여기 도시개발 사업할 때 이제 여기는 토종 시기가 언제? 공사가 준공된 때. 이렇게 이제 됐고. 3번도 주요 지문이에요. 4번 자,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를 사유발생 발생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며칠 내? 15일. 이것도 시험 나와요. 15일. 5번 주택권에 따른 주택권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통신할 수 없을 때에는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이제 보세요. 시행자 파산했죠. 파산했으니까 시행자 신청 못하니까 그때 누가 해라? 이제 여기 시행을 보증한 자 또 예금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읽어보시고 별도 외우지는 마세요. 답만 들지고는 못 돼요. 그래서 50번 그것도 괜찮은 문제예요. 보셨고 넘어가서 51번 가시죠. 자, 51번도 딱 보니까 문제가 또 깝깝하죠. 길죠. 또 몇 회 문제예요? 30회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 길게 막 이렇게. 그래서 맨날 하는 말, 긴 문제가 더 쉬워요. 긴 문제 읽다 보면 답이 딱 보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적에 토용 신청하는 특례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를 지역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 사업 등의 착수, 변경, 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분별 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해야 한다. 자, 특징 소리 파트 막 나오잖아요. 이런 거 읽어보시고 외우지는 마세요. 일반적으로 맞는 지문이 이렇게 소리 파트 나오는 지문들은. 2번 농어촌 정비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지역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한 경우 그 토지 이동 신청은 토지 이동은 토지 형리변경 등 공사가 착수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착수가 아니고 준공된 때 그래야지.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런 게요. 막상 안 보여요. 시험 보러 가면 미리 알아야 돼. 어디 함정을 파는지 이렇게 자꾸 하게. 그래서 이제 여기 착수가 아니고 뭐가 공사가 준공된 때. 3번 자,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내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15일 또 나왔고. 그럼 4번 자, 주택권에 따른 주택권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 또 나왔죠. 5번 자,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지역소관청에 토종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 줄 하나 주세요. 환지를 수반할 때 이렇게 이제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역소관청에 신고한 사업완료 신고로서 이를 가름할 수 있다. 여기 하나 특례 조항입니다. 이 경우에 사업완료 신고서에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용 신청을 가름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보시고 자, 설마요 4번과 5번 외우려고 맘먹지 않았죠?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보세요. 보면 법률이 달라. 위에는 건축주택법이죠. 밑에는 택지개발법이죠. 이런 거 절대로 답 안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읽어보시는 거지 외우시거나 글을 맘먹지 마세요. 그래서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라 그러면 한나 소리가 다 외운데 맨날. 이런 거 외우면 큰일 나. 외울 필요도 없고 대신에 이제 외우시려면 51번에서 1, 2, 3, 3개 있죠? 그만큼 보시면 돼. 이렇게 이제. 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53번 갈게요. 53번. 자,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용 신청 특례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 그 밖에 간접령에 의한 토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용이 있는 때는 그 사업의 시행자가 지역소관청에 토지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 무슨 사업이죠? 자, 누가 신청한다?
시행자가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 저것도 주의하셔야 돼. 바꿔칠 수 있어요. 2번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 신고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동 신청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소유자는 뭐 해라? 요청한다. 그 말이고. 3번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토지동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거 좀 이제 문제 있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자, 도시개발 사업이죠. 이거 이제 주로 이제 공사가 뭐 했을 때?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봐야지 이제.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4번. 자, 도시개발법에 따른 토지개발 사업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이 사업을 신고로서 토지신청을 신청에 가름한다. 이 경우 사업을 신고서에 토지용 신청을 가름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돼 있고. 또 나왔어요. 환지를 수반할 때 그 말. 5번. 주택에 따른 주택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신청할 수 없을 때 이제 시공을 보증한 자 이걸 신청할 수 있다. 돼 있고. 그래서 53번에서도 4번 거부는 읽어오시면 될 것 같고 1, 2, 3, 3개 잘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 기억하시고 이렇게 좀 기억하세요. 지금 파트 여기가 지금 계속 거기에요. 뭔가 하면 토지동 신청권자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그것도 주요 지문들입니다. 보셨고. 자, 그다음 이제 지적 정리 갈게요. 이제 지적법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적 정리 문제. 우리 핵심 요약 한번 펴주세요. 자, 49페이지 지적 정리. 자, 여기 쭉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여기 필기 되게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자, 확인을 잠깐 한번 해보세요. 자, 타이틀은 지적 정리라 불렀어요. 자, 지적 정리고 저 정리 파트에는 다시 이제 세부 제목이 4개 나왔죠. 첫 번째는 지적 공부의 정리. 두 번째가 이제 등록사항의 정정. 등록사항의 정정. 세 번째가 이제 등기 촉탁. 네 번째가 이제 지적 정리의 통치. 타이틀은 4개 나왔고, 자, 이제 보세요. 자, 일단 우선 첫 번째. 자, 정리가 있고 정정이 있죠. 두 개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둘 다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한다. 여기도 이제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한다. 이건 똑같고, 이제 불일치 이유가 이제 후발적 사유일 때는 뭐라고? 정리를 하고, 원시적 사유는 정정. 이렇게 잘라야죠. 또 하나, 정리는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해요. 불일치 이유는 후발적. 또 하나요,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해요. 그러면 불일치하는 사항은 뭐가 있다? 자, 우리가 이제 토지 대장을 절반을 잘라서 왼쪽에는 토지 표시가 왔죠. 오른쪽에는 소유자가 왔지. 그러면 불일치하는 사항은 두 가지지. 토지의 표시. 토지 표시도 불일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유자도 불일치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하나, 토지 표시 보세요. 토지 표시가 후발적으로 바뀌었다. 이게 뭐예요? 토지 표시가 후발적으로 바뀌었다. 이게 토지 이동이지. 그 문제는 토지 이동이 딱 발생하면 이때 만드는 정확한 서류가 뭐가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지적 공부를 바꿔줘야죠. 그래서 이제 서류 하나 아셔야 돼 이제. 자, 두 번째는 소유자 정리입니다. 또 잘라야죠. 여기는 신규 등록지가 있고, 그럼 이제 기등록지가 있다. 첫 번째요.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는 누가 결정한다? 그렇지. 지적소관청에서. 아직 아무런 근거 서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럼 두 번째는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합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의 장부가 2개 있어요.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다. 자, 권리는 뭐가 기준? 등기부. 토지 표시는 대장. 그럼 이제 소유자가 갑에서 자, 을로 바뀌면 등기 먼저 대장 먼저. 등기 먼저 하고 이제 그다음 등기소가 소관청에다가 대장 소유자 을로 바꿔라 알려줘야죠. 요게 뭐? 그렇지. 요게 이제 첫 번째 소유권.
이제 변경 사실의 통지. 그 다음 보셔야 돼. 통지가 딱 왔어요. 통지 오면 요 소관청은 소유자를 무조건 을로 바꿔줘요? 아니죠. 그래서 통지가 오면 요 소관청은 이제 등기부랑 대장에서 토지 표시를 비교해 봐요. 그래서 양자에서 토지 표시가 일치하면 소유자를 을로 바꿔줘요. 만약에 양자에서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면 그때는 등기를 바꿔야 돼요? 대장을 바꿔야 돼요? 토지 표시 불일치니까. 아니지. 토지 표시는 대장 기준 아니야. 그 말은 등기부가 지금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자 을로 안 바꿔줘. 안 바꿔주고 통정고를 그냥 돌려 보내버렸지. 이게 뭐다? 그렇지. 요게 이제 불부합 통지지. 그래서 이제 요거 알아야 돼요. 자, 불부합 통지는 등기부와 대장에서 뭐가 불일치할 때? 토지 표시 불일치할 때 이렇게 나와야 되지. 돌려 보내면 이제 등기소가 을한테 등기를 시켜요. 또 을이 안 하면 이제 등기소가 직권 등기하고 통 다시 해줘요. 그때 을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요거 꼭 알아야 돼. 그래서 불부합 통지는 등기부와 대장에서 뭐가 불일치할 때? 토지 표시 불일치할 때 그 말 나와야지 이제. 이게 첫 번째 한 가지예요. 하나고. 자, 두 번째는 보세요. 이제 을 앞으로 등기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요 등기소가 통지를 안 해요. 그러면 소관청은 소유 을인 거 모르죠. 안 바꿔주니까 을이 딱 가서 야 내가 소유자거든 바꿔줘.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지.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 그럼 또 하나 보세요. 자, 을이 신청할 때 을은 소관청에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돼요?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거 보여주면 되겠죠. 이제 됐고 등기 관련 서류. 그럼 또 이제 이번에는 을도 안 해요. 을 앞으로 등기했는데 둘 다 통지 안 하면 소관청을 알 수가 없죠. 오늘 소관청에서 등기부를 열람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돼 있고 대장은 갑으로 돼 있다. 그럼 직권으로 이제 을로 바꿔주면 돼야 안 돼요? 되겠지. 이제 세 번째는 소관청의 직권. 그래서 이렇게 자꾸 잘라보셔야 돼 경우를. 그래서 정확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세 가지. 그럼 이제 이 필기는 우리 많이 봤죠?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시험 보러 가시면요 문제가 거꾸로 나와요. 이렇게 문제가요 이렇게 나와요. 토지 소유자 신청으로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한다 이렇게 나와요. 첨부할 서류는 뭐 등기 관련 서류 이렇게. 또 소관청의 직권으로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오면 X 이렇게 된 거지 이제.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거꾸로 만들어지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정정은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 불일치는 원시죠. 여기도 불일치하는 대상은 뭐가 있다? 두 가지죠. 토지의 표시. 토지 표시도 불일치할 수 있고 소유자도 불일치할 수 있다. 첫 번째요. 토지 표시 정정을 해야죠. 자, 근데 문제는 정정이란 말은 원시적 그랬으니까 토지 표시를 누가 잘못 적었다? 그렇죠. 또 등기야 또 지적법 시간에. 지적 소관청에서. 그럼 이제 토지 표시를 정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지. 누구? 소관청의 직권이지. 여기는 이제 또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 표시 정정. 근데 기억하세요. 자, 직권 정정이죠. 법률에 쓰여 있어요. 9가지가. 9가지인데 반드시 문장 속에는 뭐가 있다? 정확한 근거 서류가 있어요. 이 서류를 찾아보는 거지 외우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근거 서류 찾아보셔야 되고. 그 다음 직권이고 직권으로 안 바꿔줘요. 소유자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두 번째는 소유자의 신청. 소유자 신청에 의한 토지 표시 정정. 문장은 딱 두 개. 딱 두 개. 자, 소유자 신청으로 토지 표시를 정정하는데 경계가 바뀔 수 있어요. 경계 변경 또는 경계 또는 면적이 바뀔 수 있죠.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다시 소유자 신청으로 토지 표시를 정정하는데 경계 변경이 있더라. 이때는 뭐 가져와라? 그렇지. 경계가 내 거 안 바뀔 수 있어요? 같이 바뀔 거 아니에요. 이때는 이제 인접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판결서 필요하고 또는 경계 또는 면적이 바뀌어요. 이 면적 바뀌면 심각하죠. 이때는 자 보세요. 면적이 바뀌니까 측량을 해야죠.
이때 하는 측량은 무슨 측량? 뭘 놀래? 등록사항 정정 측량이지. 그럼 측량을 하면 뭐가 나와요? 성과도. 이어서 이제 이때는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 문장은 딱 두 개예요. 앞으로 이제 경계인지 경계 면적을 구분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되고. 자, 그다음 소유자예요. 자, 또 비교해야 돼요.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소유자 정정은 뭐예요? 대장에다가 처음부터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잘못 적었다고. 처음부터. 그때가 이제 정정을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소유자 바뀐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또 잘라서 이제 기등기지가 있고 미등기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비교.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의 가능성을 정정할 때는 신청도 받아주고 직권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신청이나 직권으로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의 가능성을 정정할 때는 어떤 서류 가져와라. 그렇죠? 등기 관련 서류 이렇게 하겠지. 기등기지니까. 그다음 미등기지예요. 미등기지는 신청은 되는데 직권이 없어요. 미등기지에서 소유자 신청으로 소유자의 가능성을 정정할 때는 이때는 어떤 서류 가져와라. 그렇죠.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되겠지. 이제.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도 거꾸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을 자꾸 잘라 보셔야 돼요. 이렇게 비교 됐고. 자, 그다음 촉탁과 통지, 촉탁이 있고 통지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 장부가 두 개 있다. 등기부와 대장. 이제 토지 표시는 뭐가 기준? 대장, 그죠? 그럼 토지 표시 바뀌면 그때는 뭐 먼저 바꿔라? 대장 바꿨다. 그럼 등기소가 표시 바뀐 걸 알아야 되겠죠? 알려줘야지. 이게 뭐다? 촉탁. 그래서 촉탁은 토지이동 발사하면 촉탁한다 나왔어요. 토지이동. 자, 그런데 뭐는 제외한다? 신규 등록은 제외. 신규 등록은 왜 제외? 아직까지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 말이고. 그 다음 지적 정리의 통지. 이걸 길게 늘리면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땡땡땡에 통지한다. 땡땡땡이 누구? 소유자. 그래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그럼 통지인데 소유자가 알 때 모를 때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모를 때 또는 이렇게 했죠.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리했을 때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소유자가 모를 때 또는 직권 정리. 여기는 재밌는 거 통지 시기 아셔야 돼. 통지 시기는 자, 첫 번째 변경 등기가 필요할 때 그때는 며칠 내에 통지한다? 15일이고 15일인데 언제부터 15일?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등기 완료 통지서. 두 번째는 변경 등기 필요 없을 때 며칠 내? 7일. 요거는 언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그래서 이제 특징은 문제를 쉽게 낼 때는 날짜 물어봐요. 어렵게 낼 때는 앞으로 가요. 기산점으로. 두 개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표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 이제 흔히 시험 낼 때요. 보통 두 문제 나와요. 요 표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면 세 개까지 나와요. 그래서 잘라요. 정리인지 정정인지. 오케이. 그럼 이제 촉탁과 통지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제 그 내용 한번 쭉 읽어보셔야 되고, 자 문제 풀면서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자 116페이지 54번 지적 정리. 자 54번 자, 지적 공부의 정리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 소관청은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토지 이동 정리 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 토지 이동 왔으니까 이때 만드는 서류가 뭐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명칭 알아야죠. 2번 신규 등록을 제외한 토지 소유자의 변경 사항은 등기 간소에서 등기가서를 증명하는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지문서 등에 의하여 정리한다.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근거 서류가 뭐다? 묶어서 등기 관련 서류 하면 되고. 3번 지적 소관청은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변사실 통지 후에 등기 기록에 기록된 토지 표시가 지적공고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공고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여기서 통지 왔죠? 그랬더니 보세요. 등기부와 지적공고에서 토지 표시가 불일치해요. 이때 소유자 을로 바꿔줘요? 안 바꿔준다 그 말이지. 안 바꿔주고 통정고를 돌려보내야죠. 그게 뭐다?
그게 이제 불법 통지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상이 없고, 그다음 4번 지적소관청은 등기기록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등기기록이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하면 지적공부를 직권 정리할 수 없고 토지 소유자에 필요한 시정을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직권 정리할 수 있다 그래야지. 있다. 답은 4번. 5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정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토지 표시 바뀌면 뭐 만들어야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의 가능성이 바뀌면 그다음 이제 소유자 정리 결의서. 명칭 알아야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5번도 이상 없고. 뭐 가장 이제 기본 문제 스타일이고요. 자, 55번 한번 풀어보시죠. 자, 이것도 15초 드릴게. 자, 문제 포인트는 앞에 가 있죠. 토지 소유자의 변경 사항은 등기 간수에서 등기사를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른다. 그럼 뭔가 하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근거 서류가 뭐다? 등기 관련 서류. 자, 그럼 여기서 몇 번? 4번. 등기 신청 접수증. 웃으시는데 기출 문제예요. 25회 문제야, 그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요. 묶어서 이렇게 요 하나 빼고 묶어서 이제 등기 관련 서류 이렇게 이제. 자, 보세요. 가끔 문제 풀다 보면 참 가짜는 문제들이 있죠. 이게 문제냐? 이런데 그런 거 시험 나와요. 그래서 뭔가 하면 시험 문은 좋은 방법 뭐? 시험 문은 좋은 방법. 실수 안 하기. 근데 우리가 보세요. 모의고사 보고 나면 꼭 실수하죠. 그걸 줄이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목표가 시험 보러 가시면요. 어려운 거 풀자가 아니고요. 실수 안 하기로 해야 돼. 자꾸 이제 정확히 풀어보셔야 돼요. 자, 이제 56번 나중에 풀으시면 되고 57번 가겠습니다. 57번 소유자의 변경에 관한 지적공부 정리 절차. 틀린 것은 1번 소유자 변경에 관한 등록사항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사를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관련 통지서, 등기상 증명서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한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묶어서 이제 등기 관련 서류 그 말이고. 2번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관 통지가 있을 때 등기 기록이 기록된 부동산 표시와 지적공부 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정리할 수 없다. 또 나서 이제 토지 표시 불일치 그 말이고. 3번 위 2의 경우에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부합하는 시정을 하도록 요구한 후에 관할 등기소 통지해야 한다. 이런 거 필요 없죠. 무조건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는 거 그게 뭐다? 네, 불부합 통지. 그래서 그 불부합 통지도 한번 충분히 가능해요. 단독 문제가. 됐고. 답은 3번입니다. 4번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적공부와 등기록의 부합 여부를 관할 등기소 등기 열람에 의해서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됐고. 5 맞는 말이고. 5번 등기필 정보, 등기할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에 의하여 지적공부 소유자를 정리하는 경우 대장에 소유자 변동일자는 등기 접수일자를 기재한다. 이제 기하세요. 요 대장에서 소유자 변동일자는 여기에요. 등기 접수일자. 이걸 적어줘야 이제 똑같이 흘러간다 그 말이니까 이제. 그래서 57번 한번 잘 풀어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58번도 요것도 옛날 기출문제를 좀 바꿔놓은 문제예요. 자, 58번 등기 기록에 적힌 내용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할 때 그 뜻을 관할에서 통지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여기서 보세요. 자,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불일치할 때 요 통지가 불부합 통지죠. 뭔가 이 문제는 다음 중 불부합 통지 대상은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불부합 통지는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뭐가 불일치할 때? 토지 표시. 그럼 이제 뭔가 하면 토지 표시 골라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1번은 주민등록번호죠. 해당 없죠. 2번은 주소가 틀리죠. 3번은 법인의 명칭이 되는 거고 이렇게. 4번에 등기 기록에 기록된 지목과 지적권에 기록된 지목이 서로 다를 때 이게 해당하는 경우죠.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히 아셔야 돼. 5번은 소유자의 주소 다를 때 해당 없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불부합 통지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에서 뭐가 불일치할 때? 토지 표시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도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59번. 자, 법률에
지적 정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동상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서 측량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직권 정정 그 말이겠죠? 가능하고. 2번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적공부와 등기록에 일처부를 관할등기소 등기록 열람에서 조사 확인하며 1차 제한을 발견한 때는 직권을 정리할 수 있다? 직권 정리할 수 있지. 이거 되잖아. 직권 정리. 그럼 3번 행정구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이제 행정구 명칭 누가 바꿨어요? 국가가. 이거 이제 바뀐 걸로 봐주겠다 그 말이죠. 4번 토지구역 정리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는 동사업에 착수하면 할 수 있다. 착수가 아니고 준공된 때 그래야지. 준공된 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꾸 장난쳐요. 4번이 답이고요. 5번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동상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지문이고. 그래서 일단은 자꾸 잘라보셔야 돼. 정리인지 정정인지 오케이. 자꾸 확인하고. 그 다음 60번부터는 거기에요. 소관청의 직권정정 파트. 그래서 60번은 나중에 풀어주고요. 61번 갈게요. 61번. 자, 61번. 자,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상에 잘못을 발견하면 직권으로서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서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이제 이렇게 해서요. 직권 정정이죠. 반드시 문장 속에는 뭐가 있다? 정확한 서류가 있어요. 근거 서류가. 그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기업번. 지적공부의 등록상이 잘못 입력된 경우다. 여기는 중요한 말이 뭐가 있습니까? 잘못 입력. 입력은 무슨 말? 입력? 저거는 전산이지. 자, 이거예요. 옛날에 종이 대장에 면적이 쓰였어요. 450 이렇게. 이걸 바꿨어요. 전산으로. 근데 모르고 잘못 눌렀어요. 540이라고. 그럼 이때는 정확한 근거 서류는 뭐가 있다? 요거 있잖아요. 종이장부. 요거 가지고 바꿔주라 그 말이지. 잘못 입력. 니은번 토지 이용 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했다. 요거는 OX, X. 여기서 이제 기억하세요. 토지 이용 계획서. 여기는 뭐가 나오나요? 용도지역, 용도구역. 공적 제한이 나와 있지. 토지 표시랑 관련은 없다 그 말이죠. 이제 X. 대신 이제 이거 어때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건 맞겠지. 이제 토지 이용 계획서는 X. 디귿번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했다. 여기는 정확한 서류가 뭐가 있다? 지적 측량 성과. 성과도 누가 만들었어요? 소관청에 쓴 서류예요. 자, 자기가 쓴 서류와 불일치한다. 바꿔줘야죠. 1번 지적된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요건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 불렀죠? 위치 정정.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가 있어요? 면적의 증감이 없이. 이제 면적이 안 바뀌니까 바꿔주겠다 그 말입니다. 해당하죠. 미음번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했다. 그래서 이제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저거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지. 여기 이제 계획서니까 X. 이제 2개 빼야 되겠네요. 니음번, 미음번 2개 빼고 나머지.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제 3번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에 가장 흔히 나오는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 보셨고. 그다음 62번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뭐 뽑았지는 않았는데 한번 풀어보세요. 62번. 그 문제는 30회 기출문제죠. 자, 정정할 수 있는 경우. 자, 기업번. 기업번에는 정확한 근거가 뭐가 있다? 지적공부 작성. 자, 우리가 지적공부 작성할 때는 지적 측량을 해요, 안 해요? 해야 돼요. 그러면 측량을 하면 뭐가 나와요? 지적 측량 성과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유추를 할 줄 알아야 돼. 해당합니다. 니은번.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요거는 직권정정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면적의 증감이 있으니까. 이건 안 바꿔주겠다 그 말이고. X. 디귿번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했다. 측량 준비 파일 믿을 수 없는 서류지. 오케이. 1번 지적 공부에 동선이 잘못 입력된 경우다. 해당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거기는 기억과 리을번 두 개 뽑아야 되겠네요. 3번 이렇게. 3번 정답. 그래서 이런 문제 시험에 잘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하는 말인데 9개 외우지 마세요. 반드시 문장 속에는 뭐가 있다? 근거 서류. 이걸 찾아보셔야 돼. 뭔지. 오케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64번 갈게요. 자, 작년도 기출문제. 자, 시간 10초 드릴게. 64번 문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면요. 문제 내는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 내가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봐도. 자, 보세요. 자, 가로에 들어갈 내용인데, 자,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자, 이제 딱 자르고 이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록 발급하는 때는 뭐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 반전을 표시하거나 뭐로 적어야 한다. 자, 문과문. 해당 토지 대장을 때려왔어요. 그 토지가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예요. 그럼 요거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알려줘야 돼 말아야 돼? 알려줘야지. 그래서 발표 때는 자 뭐라고 적어요? 일단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딱 쓰고 이제 그 다음 자 적은 부분을 흑백 반전. 자 보세요. 흑백 반전이 뭔가 하면 종이는 무슨 색? 하얀색. 스탬프는 까만색이야. 그게 흑백 반전이야. 이거 흑백 반전 이거 어려운 말 아니에요. 종이는 무슨 색? 흰색. 스탬프는 까만색. 그게 흑백 반전이야.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무슨 색으로 적어라? 빨간색으로 적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빨간색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지금 까만색도 가능한데 이게 문제 보면서 제가 여기다 가를 왜 쳐놨을까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해서 뭐랄까요? 그냥 일종의 준우 문제로 나온 문제, 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읽어보시고 요 문장도 뭐 즐겨 뜨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물어보러 오세요. 흑백 반전이 뭐냐? 근데 의미 없어요. 자, 65번 가세요. 65번. 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틀린 것은 1번 등기된 토지의 지적 공부 등록사항 정정 내용이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인 경우 등기 필증 등기상지문서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X. 왜 X? 토지 표시에 관한 건데 등기부로 돼요? 안 되지. X죠. 이렇게 이제. 답은 1번. 2번 부칙 3조에 따른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정정할 수 있다. 자, 면적 환산. 자, 이렇게 해서요. 자, 평 곱하기 얼마? 그렇죠. 3.3 곱하면 이제 저기선 딱 나오겠죠? 근데 모르고 잘못 곱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자, 우리 흔히 말하던 평을 쓴 면적이겠죠? 요거까지 바탕으로 이제 바꿔줘라 그 말이죠. 이제. 면적 환산 이렇게. 이것도 직권정정 사유. 3번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기록한 부분을 흑백 반전을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록한다. 이제 요 문장. 자, 보셨고. 자, 4번 토지 소유자가 경계 또는 면적 변경을 가져오는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하는 때는 신청서에 등록사항 정정 치환 성과도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 그럼 다시요. 요 4번에서는 제일 먼저 뭐를 줄거야 돼요? 그렇죠. 여기 경계 또는 면적 줄거야지. 경계 또는 면적. 그럼 이제 면적이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한다? 밑에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 이렇게 딱 맞춰야 돼요. 두 개를 줄글 줄 알아야 돼. 경계 또는 면적이다. 하나. 이제 면적 바뀌니까 뭐 가져와라?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 이렇게. 5번. 자, 등록사항 정정 신청사항이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의 성명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 기록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번 등 관계를 의하여 정정할 수 있다. 이거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죠. 근거 서류는 뭐다?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자꾸 앞뒤에 좀 맞춰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65번도 괜찮은 문제고요. 66번은 꼭 풀어보셔야 돼요. 풀어보시고 넘어가서 이제
그 뒤로 67번 한번 풀어보시죠. 67번 제가 따로 별도로 뽑아놓지는 않았어요. 67번 그 문제는요, 똑같은 문제가 3번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자, 이거는 문제가 길죠. 자, 법령상 지적 소관청은 토지 이동 등으로 토지 표시 변경안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촉탁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자, 이 경우에 자, 다음 중 촉탁상이 아닌 것은 뭐 고르면 돼요? 신규 등록 고르면 되겠지, 그냥. 답은 4번. 이 문제가 한 3번 나왔어요. 그래서 한 3번 냈으니까 사람들이 쏘가요, 안 쏘가요? 이제 안 쏘가. 그래서 이제 새롭게 낸 문제가 그 다음 문제예요. 68번 문제. 68번. 자, 소관청은 토지 표시 변경안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데 이 중 촉탁성이 아닌 것은 자, 축적 변경, 행정구역 개편, 지목 변경, 등록 전환, 소유자 변경. 뭐. 자, 보세요. 촉탁 우리면 그렇게 했잖아요. 토지동 발생하면 촉탁한다. 이거 다 토지동 사유죠. 4가지는. 근데 문제는 소유자 변경. 요거는 우리 하던 토지 표시 변경이 아니지. 답이 몇 번? 5번 이렇게 이제 되죠. 그래서 이렇게도 시험을 낼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 이게 기억하세요. 촉탁은 토지동 발생하면 촉탁한다. 뭐는 제외? 신규 등록은 제외. 됐고. 이제 새롭게 한 게 이거예요. 소유자 변경. 이것도. 그다음 이제 69번 갈게요. 69번. 자, 지적 정리할 때 소관청이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자,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등록 말소증이 없어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 공부를 말소한대. 이때는 자, 소관청이 지금 직권 말소했죠. 소유자에게 알려줘요 말해요? 알려줘야 한다 그 말이지. 대상에 해당하고. 2번 지적 공부의 전부터 일부가 몇 시에 손대요? 이를 복구한대. 이건 제목이 지적 공부 복구죠. 복구는 누가 했어요? 소관청이. 소유자 알려줘야 돼 말아야 돼요? 알려줘야지. 토지 표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3번 지번표적의 일부가 행정 개편에 따른 다른 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여 지역 공부에 등록한 때. 이건 일종의 지번 변경이죠. 자, 바뀐 지번 알려줘요 말아요. 알려줘야지. 그럼 이제 이것도 통지고. 4번 자, 등기관서에 소유권 변사실 통지하여 지역 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했을 때. 이건 소유자가 바뀌었네요.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필요 없지. 답은 4번 이렇게. 5번 토지 표시에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토지 표시 변경한 등기 촉탁을 한때. 등기 촉탁이죠. 촉탁이니까 그 내용 알려주자 말자 소유자에게 알려주자 그 말이지. 소유자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떠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자 70번 또 이제 고득점 딱 붙어 있죠. 뭐 또 치사하게 문제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고득점이란 말은 자 지적 공부 정리 및 등기 촉탁 틀린 것은 1번 지적 소관청은 등기 간소에서 토지 표시 변경안 등을 촉탁하려는 때는 토지 표시 변경 촉탁서에 그 취지를 엮고 토지에 대한 등본과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에 대한 등본과 임야도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뭔가 하면 보세요. 여기 촉탁할 때요. 근거 서류를 보내줘야 돼 말아야 돼요. 보내줘야죠. 그게 이제 대장이나 도면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첨부에서 신청한다. 2번 대위 신청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이 지적 정리를 한 경우에도 해당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서 이제 대위 신청이죠. 소유자 알아야 몰라요. 대위 신청이니까 모르지. 이제 소유자에게 알려주라 그 말이지. 3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잘못을 발견한 때는 토지 이동 정의서를 작성한 후에 대장 사유란에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기록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자, 조문장은 어때요? 뭔가 하면 거기서 포인트가 토지 표시가 잘못됐죠. 이때 이제 그 기록을 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됐고. 4번 지적 공부의 소유자가 잘못 정된 경우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니다. 소유자 파트는 일단 빼고 이제 우리 흔히 직권 정정은 주로 토지 표시를 주로 얘기하죠. 그거가 이어진 지문입니다. 이제
5번 지적 소관청이 지적 정리를 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는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시도 게시판이나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그래서 시도 게시판이 아니고 시군구 게시판 그래야지. 요거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이렇게. 이런 거 안 보여 진짜.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문장에서요. 시도지사, 시도 게시판 이런 거 하면 잘 보시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 시도가 아니고 어디? 시군구 게시판 그래야 돼. 이렇게 이제. 속으로도 치 그러고 있죠. 나도 옛날에 치 그랬어요. 이제 문제 풀 때. 자, 그래서 그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72번 보시고 72번은 보시면 제가 적어놨어요. 28회 수정돼 있죠. 28회 때 문제인데요. 이게 그때 잘못 나왔어요. 여기 이제 그때 모두 정답이 떴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걸 좀 바꿔놨어요. 이제 그래서 쭉 읽어볼게요. 자, 72번. 자, 법령상 지적 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 등을 통지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자, 1번.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 중인 토지로서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소관청이 변경 등록한 때. 요거 축척 변경이죠. 그러면 바뀌었으니까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돼 말아야 돼. 알려줘야죠. 이렇게 이제. 2번. 지적 공부에 등록상의 잘못을 발견하여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정정 등록한 때. 이것도 이제 직권 정정이니까 알려주자 말죠. 알려주자 그 말이고. 3번. 토지 소유자가 해야 하는 토지용 신청을 민법 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소관청에 등록한 경우. 요거 채권자가 대위 신청했죠. 소위 알려줘야 되겠죠. 그 말이고. 4번. 토지 소유자 신청으로 지적 소관청이 지적 공부에 등록한 지번, 지목, 면적, 경기도 자표를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다. 자, 여기 이제 포인트가 소유자 신청 와 있죠. 이거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주겠지. 소유자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5번. 자, 지번부의 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역에 속하게 되어 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의 지역의 지번을 부여 등록한 때. 이것도 지번 새로 바꿨죠. 이제 소유자에게 알려주자 말죠. 알려주자 그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포인트가 여기 이제. 자, 지적정리 통지는 이렇게 하세요. 소유자가 소관청에서 직권 정리했을 때, 소유자가 모를 때, 그때 이제 통지한다는 거 알면 되겠죠. 이제.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 73번 하나 더 풀고요. 73번. 자,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옳은 것. 기억번. 지적 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정리하여야 할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이동 정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제 여기 요 소리 나왔어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맞고. 니은번. 지적 소관청은 토지 이동으로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여기도 이제 토지 표시가 바뀌었으니까 알려줘야죠. 그래서 이제 등기 촉탁. 그리고 자 보세요. 요 등기 촉탁, 요 등기 정시 명칭이 그거예요.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 이게 정시 명칭입니다. 이제 해당하죠. 그다음 디귿번. 지적 소관청은 등록 전환 인하여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변경들을 등기관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해당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를 통지해야 한다. 여기는 이제 변경가 필요한 경우죠. 15일 맞죠? 15일인데 언제부터 15일? 그렇죠. 여기 이렇게 했지. 등기 접수가 아니고 등기 완료 통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가야지. 이제. 등기 완료 통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제 디귿번은 X. 그래서 15일은 맞는데 앞에 틀렸어요. 기산점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내면 되게 어려워요. 잘 안 보여요. 1번. 지적 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복구하였으나 지적 공부 정리 내용은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곳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 신문, 해당 시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제 해당 시구 공보가 있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저 디귿번 하나 빼면 되겠네요. 이제 됐고. 그다음 이제 75번은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75번은 토지용 시기에 관한 문제예요. 그게 뭔가 하면 그 문제는 제가 일부러 우리 법에서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그 토지용 시기 관련되는 질문 다 모아놨어요. 한꺼번에 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목이 요게 토지동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 형식주에 따라 토지 이동은 지역 공부에 등록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제 우리 그렇게 했죠.
지적 형식주의, 다른 말로 지적 등록주의. 이렇게 해서요. 지적 관련되는 사항이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등록이라는 형식을 요한다. 이렇게 이제 이게 형식주의 등록주의입니다. 2번 축적변경 시행 전에 토지는 축적변경 시행 공고일에 토지 이동인 것으로 본다. 축적변경에서 토지 이동 시기는 그렇죠. 확정 공고일 그래야지. 시행이 아니고 확정 공고일. 이렇게. 2번 X. 3번 공유수요 매립지에 대한 신규 등록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시점은 지적 공부에 등록한 때이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신규 등록의 효력 발생 시기예요. 당연히 등록한 때 발생하겠죠. 근데 이제 가끔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신규 등록에서 소유권 취득 시기는 언제예요? 공유수요를 매립했다. 소유권 취득 시기는? 그럼 매립하면 소유 취득하는 거예요. 그거는 소유권 취득 시기고, 요거는 신규 등록의 효력 발생 시기라고.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제 등록한 때 이렇게 이제. 그래서 다른 지문이에요. 그랑은. 4번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 이동은 형제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거 이제 언제? 공사가 준공된 때 그 말이고 준공. 5번 행정규 명칭이 변경된 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등록이 없더라도 새로이 변경된 행정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제 이거 본다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일단 우리 공부해 보면요. 사장이 제일 어려워요. 좀 내용도 많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보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지적 친양 파트는 뭐 비교적 최근 좀 단순하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지적 친양 파트는 최근에 문제가 그거 나왔어요. 첫 번째가 이제 지적 공부의 대상과 절차 물어보는 거. 또 하나 이제 지적 측량 족보 심사 그렇게. 그래서 이 파트는 조금만 더 보고 갈까요? 자, 요약자 한 표 보시죠. 핵심 요약. 자, 첫 번째 뭐 의의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54에서 2번이 있죠. 지적 측량 대상. 그 대상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그 대상을 두 개로 잘라요.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기초 측량은 언제 실시한다? 지적 기준점 설치할 때. 그걸 이제 기초 측량 그랬죠. 나머지 12가지가 이제 세부 측량이고, 세부 측량에서 명칭 3개 꼭 알아야 돼요. 자, 도시개발 사업할 때 그때는 무슨 측량 실시한다? 지적 확정 측량. 됐고, 도상 경계를 지상에 복원할 때는 경계 복원 측량. 건축물의 현황과 도상 경계를 대비하는 측량은 그렇죠. 현황 측량인데 거기는 꼭 그 말이 와야 돼. 경계라는 말. 그래서 건축물 현황과 도상 경계를 대비한다예요. 경계가 빠지면 틀린 말이에요. 주의하셔야 돼. 자, 보시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측량 안 하는 거.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 위치 정정. 지적 측량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와야죠. 이제 됐고. 그다음 이제 이번에 지적 측량 절차 나왔죠? 자, 절차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별표 3개 딱 쳐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절차 한번 쭉 이제 따져보고 이제 쉴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하세요. 이제 이번에 지적 측량의 절차.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자, 바다를 메꿨다. 공유수면 매립이죠. 자,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은 토지 이동에 뭐에 해당한다? 신규 등록. 갑이요. 바다를 매립하고 소환청에 딱 가서 신규 등록을 신청하면 이 신청은 받아줘요 말아요. 요거 안 받아줘. 자, 보세요. 얼마큼 메꿨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립을 하고 갑은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지적 측량. 그렇죠. 수행자한테 가야지.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 측량 의뢰는 누구에게 한다?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한다 이제 하고. 그럼 이제 이 수행자가 측량 의뢰 받았죠. 그럼 수행자는 지적 소관청에 이제 그 다음 날까지 뭘 내야 돼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내야죠. 계획서를 이제 제출하고, 그럼 이제 이 계획서 가지고 측량을 해야죠. 이게 이제 뭐 굳이 말을 만들면 뭐 신규 등록 측량 이렇게 되겠죠. 측량을 하고, 그럼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 수행자는 뭔가 이제 서류를 줘야죠. 이때 나온 서류가 대표가 3가지. 첫 번째는 측량부라 불러요. 측량 순서 있죠. 다 적어놔요 이렇게 이제. 두 번째는 요 가지고
측량 결과도라는 도면을 그리고 결과도 가지고 면적을 잽니다. 면적 측정부. 자, 요 세 개 외우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지금 수행자가 만들었는데 이 서류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가 없지.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소관청에 제출해야죠. 그럼 소관청은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한 측량 결과를 검사하기 위한 측량을 해야죠. 무슨 측량? 그게 이제 검사 측량. 자, 검사해 보니까 이상이 없더라. 소관청이 이제 뭘 만들어줘요? 그렇지. 이때라고 이제 지적 측량 성과가 돼야죠. 이렇게 만들어서 성과도는 이제 소관청에서 누구에게 교부하고?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자, 수행자는 누구한테? 측량 의뢰인에게. 맞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갑이 바다를 매립을 해서 측량해서 성과도 받았죠. 그럼 갑이요. 이제 소관청에 신규 등록 신청할 때 지적 측량 성과는 소관청에 제출해요, 안 해요? 그렇지. 왜 안 해? 소관청이 준 서류니까. 그렇게 나온 거라고 그렇겠지. 그래서 이제 노란 글씨 있죠? 요게 이제 시험 나온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 원칙이고. 자, 그럼 또 하나 보세요. 소관청은 검사를 해야죠. 근데 문제는 검사 측량을 언제나 다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검사 측량 안 하는 거 두 가지 뭐 있다. 복현 그랬지. 복현. 복원과 현황. 어떤 분이 조용히 왔어요. 복현이 뭐죠? 복현을 외웠는데 까먹은 거야. 복현이 뭐다? 검사 측량 안 하는 거 두 개. 그럼 또 이제 보세요. 검사 측량을 원래는 소관청이 해야죠. 예외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한번 들어놓으세요. 이제 시도지사가 검사한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적 삼각 측량. 그거는 면적 안 따지고 다 받아요. 하나요. 지적 삼각 측량. 두 번째가 경위로 실시하는 지적 확정 측량. 이거는 일정 면적 이상인 때만. 이거 구분하셔야 돼. 달라. 그래서 이제 요거 보세요. 이제 다시 검사 측량은 원칙은 누가 하고? 소관청이 하고. 소관청. 예외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그리고 이제 요 시도지사는 검사하는 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지적 삼각 측량. 두 번째 경위로 실시하는 지적 확정 측량. 확정 측량은 일정 면적 이상일 때만. 그래서 이제 요 파트가 이제 즐겼던 포인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거 해야죠. 이제 측량 기간이 있고 검사 기간이 있다. 요 종류가 이제 세 가지죠. 자, 보세요. 첫 번째, 당사자 신청으로 정할 때 측량 기간은 며칠? 5일. 검사 기간은 4일. 요게 이제 기준이죠, 이제. 신청했을 때. 또 두 번째는 지적 기준점 설치할 때. 요 기준점은 이제 몇 개 기준? 15개까지는 4일을 주고. 그다음 이제 15개를 초과할 때. 요때는 이제 4개까지마다 1을 추가한다. 요 정확히 이제 손가락 꽂아 봐야 돼요. 됐고. 또 하나 이제 협의. 협의로 정할 때 측량 기간은 얼마? 전 기간의 4분의 3. 검사 기간이 나머지 4분의 1 이렇게 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여기는요 정확하게 이름을 외워야 돼. 첫 번째 신청으로 정할 때, 기준점 설치할 때, 협의.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문제 pu실 때는 물어보는 거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 이렇게. 이제 여기서 요게 또 이제 한 문제거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